유명 라디오 진행자가 최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인 비하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는 공식 사과와 방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차원의 어린이 예방접종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최근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 정체불명의 무인기 출몰과 관련해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인 당국에 즉각적인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의 항공기에 엔진에 새가 부딪히는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20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안전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유명 라디오 진행자가 최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는 라디오 방송국 KFI 측과 인터넷 방송국인 아이아트 라디오에 공식 사과와 방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 빈 핸델은 지난 10월 3일 자신의 방송에서 개가 등장하는 동화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책이 한글로 번역됐나라며 케찹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 식용 이슈에 대해 한국을 비하하며 케첩을 뿌리는 핫도그에 비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가 확인한 핸델의 인종비하 발언은 방송에서 무려 7개월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방송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개 식용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핸델은 미국 밖 일부 국가에는 개와 고양이를 취급하는 식당이 있다며 해당 국가와 인종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곧 작은 목소리로 한국과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방송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IT 이민자의 개 고양이 식용 발언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한국과 중국을 말했습니다. 핸델은 개고기 수프 조리법을 찾았는데 한글과 중국어로만 쓰여져 있었다며 IT인들의 조리법은 찾을 수 없었다고 조롱했습니다. 개고기 식용 문화와 별개로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한국인을 겨냥해 영어도 못하고 완전히 무례한 관광객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아시아계 온라인 전문 매체 ASAM 뉴스는 11일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가 라디오 방송국 KFI와 아이아트 라디오에 빌 핸델에 대한 방송 하차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빌 핸델은 현재 라디오 KFI에서 더 빌 핸델 쇼를 진행 중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인물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군대를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었던 기록적인 숫자의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며 나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까지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경우에서 보안관과 법 집행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는 방위군을 파견해 법에 따라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까지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방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구금시설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이민자들을 내보내고 싶고 그들이 20년 동안 시설에 눌러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민자 가족 분리수용 문제에 대해선 그들을 따로 추방하는 것보다 함께 추방하는 편이 낫다며 민주당 시절 미국에 3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남겨졌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들의 부모에게 돌려보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미국에는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민협의회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모든 이민자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년 이상에 걸쳐 거의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에서 자원을 끌어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집행자금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차원의 어린이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아동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승인할 것인지 묻자 우리는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자폐증 비율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이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뭔가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부가 백신을 폐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면서 결국 이게 큰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네디 지명자는 주 및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제한에 반대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난받아왔습니다.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폭로하는 등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의구심을 수년 동안 표현해왔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이론은 1998년 한 영국 연구자가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다고 주장하는 의학저널 기사를 발표한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후 철회됐고 저자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그 후 다수의 연구에서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11일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3에서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ETA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몇 개의 국가에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ETA를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나와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작년 3월 미국을 포함한 22개의 KETA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정부 측에 요청해온 사항인 만큼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지속해서 출몰한 것과 관련해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인 당국에 즉각적인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뉴욕, 뉴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 3명과 함께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연방수사국에 이처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서면에서 지난 11월 말부터 뉴욕시와 뉴저지 북부 지역에서 야간 시간대 정체불명의 드론이 여러 차례 출몰해 주민들과 지역 경찰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일부 드론이 시중에 판매되는 여타 드론보다 컸다고 얘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미국 본토 안팎의 민감한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드론 침입을 고려할 때 민간 지역에서 이들 드론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보안 위험은 특히 시의성이 있다며 민간 인프라와 안전,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군사 자산 및 인력 보호를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 북부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드론이 특유의 소음과 함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드론 출몰 사건을 인지하고 여타 기관들과 공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총격 사망한 이후 기업 CEO들에 대한 공격을 종용하는 포스터들이 맨해튼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맨해튼에 붙은 기업 CEO들을 겨냥하는 포스터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남쪽 월가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같은 포스터들은 금융사나 헬스케어 CEO들의 이름과 사진을 담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CEO들은 이제 안전하게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적고, 지난주 총격으로 사망한 유나이티드 헬스 브라이언 톰슨의 사진은 붉은색으로 X자 쳐져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보험사와 일반 기업 CEO들은 최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24시간 안전요원을 붙이는가 하면 자사 홈페이지에서 간부들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포스터들은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CEO에 대한 비판적 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톰슨 CEO의 죽음에 대해 그가 환자의 생명보험금을 거부한 보험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는 글이 종종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살인 용의자 만조니에 대해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영웅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의 항공기에 새가 엔진에 부딪히는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JFK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엔 승객과 승무원 등 20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안전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경 뉴욕 라과디아 항공을 이륙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1722편이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항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륙 직후 에어버스 A321 항공기 우연 엔진에 새 한 마리가 들어가 잠시 불꽃이 일어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종사는 항공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엔진에 고장이 난 것 같다며 확인 중이라고 말하고 이어 이륙 중 새와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항공기가 인근 JFK 공항에 안전하게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에는 탑승객 109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침착하게 대응해준 승무원들과 승객들에게 감사한다며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 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수년간 추진됐다 무산된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이번엔 정말 현실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은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법적 다툼이 심각한 프로젝트의 경우 판사 재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도 시행 직전에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주 정부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교통당국이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잡 통행료에 대한 소송 4건을 다루고 있는 루이스 제이 라이먼 판사는 오는 2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소송엔 뉴저지 주 정부 소송, 뉴욕 주민으로 구성된 집단 소송, 라클랜드, 오렌지 카운티와 롱아일랜드, 햄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쿠바와 이란, 시리아 등도 함께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재지정 결정에 대해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부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여전히 피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2024년 올해의 혁신에 1회 접종으로 6개월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주사제 레나카파비루와 관련 연구를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구 또는
피하 주사로 투여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인 레나카파비르는 HIV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사이언스는 이 약이 임상시험에서 아프리카 청소년과 여성은 100%, 여러 대륙의 다양한 성별에서는 99.9%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며, 이런 효과의 비결은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HIV의 캡시드 단백질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나카파비르는 내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등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출시는 경제성, 제조 계약, 보건 인프라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는 10일 올해 미주 전역에서 보고된 댕기열 감염 사례는 1260만여 건이라며 1980년 관련 집계 이후 사상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56만 9,464건보다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7,700여 명으로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 4개국 감염자가 전체 90%에 육박하며 사망자는 88%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상 고온 현상, 무계획적 도시화, 기후변화와 연관된 가뭄과 홍수, 주택가 물 웅덩이 방치 등을 댕기열 급증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여주영 빅애플 대표가 맡게 됐으며, 간사에는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장이 선임됐습니다. 그 외 최재복 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 강석구, 숀 김씨 등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정기이사회에서 선관위원회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원철 뉴욕 한인회 이사장은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선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내년 3월 첫째 주 일요일인 3월 2일 실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고 화창한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